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영 의원님. 지금 이번에 미군 미-8군이 내려온 거 아시죠? 예. 미-8군 기지 조성에 10조 이상이 들여서 미군 기지 팽성에 조성을 한 거는 아시죠? 예. 뭐 개략적으로는 예. 거기에 한 9조 원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조성비 92% 정도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고 미국 정부가 8%를 부담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평택의 팽성읍, 이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인 거 아시죠? 그래서 평택에 특별하게 지역 개발 사업, 미군 기지 지원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된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앞으로 현재 미래에 대한 보상 차원이죠. 예,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예.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건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아까 홍선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조 9,664억은 모든 일반 지원 민자 고덕 신도시 개발도 이 18조 9천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외형적인 예. 금액이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한 구체적인 국비는 1조 8,715억이죠. 저는 신성장 산업국 같은 산업국이 이때 지원할 2006년도에 필요했었다. 그래서 미군기지 지원에 따른 평택 어떤 행복 사업단이든 사업국이든 해서 직접 지원받는 이 1조 8,715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평택 시민의 행복, 평택이 살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한 것인지 용역을 주고 연구하고 토론을 하고 그것을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2년이든 3년 후에 순위에 따라서 집행해 나갔다면 2018년도 현재의 평택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확보된 예산율은 86%이고 이제 한 14% 정도 남았고 미집행한 것도 있지만 거의 큰 금액은 이미 집행이 됐고 지금 이제 여기 밑에 사보복지타운 관리 뭐 2와 3기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고요. 이런 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사고 속에서 과연 이게 평택에서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합의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제 모산골 공원 갖고도 시하고에 여러 가지 했었지만 1인 시위도 하고 했었지만 그 당시에 행자부 통과되고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집행을 못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시집행부가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그랬다면 저는 더 많은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정지구 얘기하는데 오성산단에 지금 유진 초기업이라는 데가 저온 냉동 창고를 짓고 있는 거죠. 예, 유진 초조원. 예, 원래 이 부지가 글로 오성산단으로 간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민 수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정리가 된 이후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냉열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오성산단에 있는 이런 것이 우리 농산물 수출에 유리한 물류 창고로 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농업 분야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고민들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중국에 어떻게 하면 수출하고 이러한 방안들, 그리고 남북이 지금 어쨌든 교류가에 대비해서 항만과도 어떻게 우리 평택이 그 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또는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죠. 예, 예. 많은 곳들이 이제 장기적 전략을 갖는 어떤 연구소라든가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 평택시도 고민을 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중단기 계획들을 연구해 하는 곳, 그런 것들을 또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신성장국이 연구 검토하실 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국제 교류 특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정이 지금 현재 된 상태입니까? 지정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어 자체가 그냥 국제 교류 특구입니까? 이 고덕 국제 신도시 안에 이제 그 구역이 설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영어 도시가 했고 그 안에 국제학교 설립할 수 있는 법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국제 교류 특구입니까? 지금 그런 수준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병특법이라든가 제주특별법 뭐 그렇게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해 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토지이용계획상에 그렇게 이제 그 유치 목적을 둔 그러니까 거라고 이게 보시면 우리가 연구 용역을 잘 했으면 평택은 미군이 오니까 고덕 신도시 이런 특구를 법적으로 인정해 줘라 하고 요구하시면 저는 가능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마이스 산업입니까? 마이스 산업? 예, 예. 요새 많이 하고 있죠. 여러 지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검토하시지만 전 송탄 국제교류센터 한번 가봤는데요. 위치를 어떻게 거기다가 선정을 했는지도 이해가 하지를 못해요. 거기에 지금 이 마이스 유치가 거기 주차할 데도 없고, 그리고 평택 평화공원 조성 추진도에 전 시대와 흐름, 시대적 흐름을 연구해서 지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시대가 그다음에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일반 산업단지 조성인데요. 2조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조성 원가에 공급해 줬죠. 삼성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밑에 삼성과 지역 주민 소통하는 소통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상생 방안, 물류시설 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급하고 동의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삼성이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 또 삼성과 협력업체들이 이러이러한 거 해줄 수 있다. 근데 실제 고용 효과가 뭐 몇천 명에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 인력은 순간적으로 발생하지만 이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고용인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평택 시민들이 취업하는 부분은 건설을 할 때 빼놓고는 굉장히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라도 상생 방안들이 잘 논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삼성전자도 그 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마 발상에 일정한 변화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해서 이익들이 우리 평택 시민들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유 2산업단지 조성에서 5,798억 원의 사업비인데 이 분양이 다 된 겁니까? 예, 100%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순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아까 홍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순이익은 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산업단지 조성도요. 그러니까 시가 할 때, 도시공사가 할 때는 어떤 이익이 나는 것보다는 저는 주거단지에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진짜 막아야 된다. 아무리 자연불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공장 하나 들어와서 동네에 막 돌리고 시끄럽고 차다니고 도로는 좁고
이게 주거권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또는 그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영세한 업체는 진짜 조성 원가에 줘야죠. 삼성 같은 도 줬는데. 그리고 그 약간 차등해서 주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평택 시민들이 갖고 주거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일정한 부분 재정이 투자할 수도 있고 왜 그분들이 평택 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관심 있게 신성장 전략국이 주도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 좀 연구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평택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리고 국제터미널 그 설계 공모해서 업체 선정됐죠. 예, 그거는 해수청에서 예, 해수청에서 한 거. 예. 그거 도면 좀 있으면 우리 여기 의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예. 얼마나 경쟁력 있고 아름다운 터미널인지. 그리고 지금 토지 이용 계획에 여기 이제 보면 평택항 2종 항만 배후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부터 평택항 할 때 계획된 겁니까? 이종 배후 단지는 해수부에서 2015년도에 그 용역을 해서 그 이종 배후 단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고 우리 시에 좀 특화된 그런 걸로 약간만 변형시킨 내용인데요. 요 토지 이용 계획은 향후에 SPC 구성돼서 사업을 할 때 그 또 다시 한번 그 재조정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평택항에 대해 이 문제의식은 그런 거예요. 평택항이 언제 처음부터 계획했죠? 지난해 지금 31년 됐다고 그러죠. 아니 담당 과장 예, 개항은 1986년도에 개항이 됐고, 예, 그 전에는 인천항의 어떤 그 부속항으로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 전에는 네. 언제였냐고요. 추진 시작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항 개항은 그런데 개항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획하고. 그때 LNG 부두를 처음 건설할 때 그 건설이 준공이 되는 시점이 네. 그 평택항의 개항 시점입니다. 1986년 네. LNG.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평택항이 우리 평택에서 주요한 항이잖아요. 물론 서브항이죠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개항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서브항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 항만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이런 계획을 국가가 그림을 그리는 항이에요. 평택항도?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항이에요. 저는 이게 86년대 할 때 그때 당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수에 대한 바다에 대한 평가 인식과 지금 2018년도 바다에 대한 인식, 갯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난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수가 조류가 흘러가서 하면 갯벌이 굳어지고 갯벌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 집행은 아직 안 했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농지를 다시 갯벌로 환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대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10만 명이 찾는 뭐 랑어육인가 유명한 갯벌이 있고 평택도 갯벌이 있잖아요. 이 갯벌이 더 활용 가치나 자연의 여러 가지 흐름과 어떤 것들이 그냥 항이니까 항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와 이 가치가 난 골고루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 전략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 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